안녕하세요. 오늘 19일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주민 소환제 하신다고. 그간에 이제 저희 완주신문에서 좀 여러 차례 보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완주군에서 지금 문화원 이전 강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변상금 청구도 있었고 네. 또 원장님이 경찰 고발당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거의 어떤 연속적 과정상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네. 간단히 좀 취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완주군에 피해를 안 주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무단 점유했다고 해서 벌과금을 청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완주 경찰서에 저를 고발까지 하는 걸 볼 때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문화원 임원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단어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민주적 절차가 무시됐다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군수 권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간의 어떤 문화원 이전과 관련된 협의나 설득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제가 이태 군수를 20여 차례 독대를 했는데 아 이거 이전 관련해서요? 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는 우리 완주군 의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대기관인 의회에서 혹시라도 결정을 해준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을 말씀드렸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완주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의원들 필요 없다.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고유 권한인데 내가 옮기면 옮기지. 의원이 뭔 필요하냐. 이렇게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완주군수가 진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했습니다. 저한테 했어요. 이게 지난해 의회에서 군정질의 과정에서도 이제 얼핏 이 이야기가 나와서 좀 파문이 일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저한테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직접 들은 당사자신 거네요. 그 이야기가 퍼져나간 거구나.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해 가을부터잖아요. 10월 그때부터 사실 보조금이 중단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지면상으로는 여러 차례 알려드렸었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을 3년 단위로 하다가 23년에 갑자기 1년으로 바뀌었다. 23년도 10월 5일부터 24년 10월 4일까지로 1년만 계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원이 계속 여기 3년씩 계약을 했죠. 얘가 2005년에 준공이 됐죠, 이 건물이요? 그럼 이 건물이 준공이 되고 매년 3년 단위로 했었는데 그러면 그 의도 자체가 재연장을 안 해주려고 계획이 세워졌지 않느냐. 이전을 강행하려고.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이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게 지난해 10월 4일로 계약이 종료됐던 거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4일로 계약이 종료되면 사람들은 재연장을 해줬었잖아요. 재연장 계약을. 그렇죠. 우리는 계속 재연장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근 한 20년 가까이 써오셨으니까 당연히 문화원 건물로 쓰는 게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한 걸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1년짜리로 줄여놓고 재계약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주장하는 무단 점유 형태가 됐고 이거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니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중단하면서 그때 임금 체불도 발생했고 뭐 사업 진행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또 원장님 업무 추진비 또 지급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이제 지난 24년도 12월 24일 날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행정과의 어떤 중간 역할을 생문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용대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었는데 저는 그걸 주장을 했어요. 10월 달에도 미수된 금액이 있어요. 예산서에 돼 있는 금액. 지급하기로 했던 그 완주군 예산이 있었는데 문화원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의회 통과한 예산.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치를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준다면 직원들을 4일 동안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말에 그쪽으로 4일 출근했던 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최종적으로 10월, 12월 30일 날 두 사람 직원
월급을 줬는데 미비하게 줬어요. 아, 그러면 그 월급 외에도 뭐 어떤 사업비 네. 같은 건 아니 예. 여기에 공과금 있잖아요. 예. 수도요, 아, 전기료. 관리비나 명목의 보조금. 예. 그냥 운영비네요. 말 그대로 운영비. 그렇죠. 예. 운영비죠. 어. 그런 것을 안 줬어요. 아, 그래서 참 여기 전기도 예. 끊길 뻔한 단전에서 위기에 있었다고. 예. 나와가지고 단전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비로 아, 일단 지급받고 지금도 아직 처리가 안 됐죠.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냥 무단 점유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더 이제 압박 수위를 올린 거잖아요. 예. 지금 무단 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내놔라. 예. 해서 그리고 12월 말까지 해서 예. 10월, 11월, 12월치 3개월치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서대로 안 주고 900만 원 정도를 띄어먹었어요. 아, 지금 원래 지급되기로 한 금액의 예. 900만 원 정도가 예. 덜 들어온 거네요. 그래서 중간 역할하는 사람한테 3번, 4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가서 얘기하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당히 식상해 있습니다. 약속은 원장은 지켰는데 군수가 안 지키니까 네? 이렇게 하면 근데 누가 지금 이제 중간 역할 하겠냐. 지금 군에서 문화원한테 항하는 행태를 보면 네. 지금 문화원이 불법을 하고 있으니 네. 변상금 청구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네. 경찰에 또 고발까지 했단 고발까지 말이에요. 했죠. 원장. 지금 원장님이 고발 당하신 거잖아요. 당했습니다. 뭐 위반을 그래서 했다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걸로. 왔길래 예. 지금 조사 받아야 돼요. 언젠가 날짜를 잡아서. 근데 이게 참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속도 많이 상하지만 예. 오직은 반대대책위에서 주민소환제하고 저는 기자회견하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완주군에 누워서 집 맺는 거 아닙니까? 저도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까지도 너무 많이 상하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이제 대화나 타협이라는 여지가 남아 있나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 사람이 이제 정말 누구라고 하도 많이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고 해결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결하겠다고 가서 얘기하면 유희태 군수가 고집을 펴서 도저히 안 된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 들어라 이거네요. 일로 와라. 그렇죠. 무조건 이전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고집을 핀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네네네. 예. 그럼 참 이제 주민 소환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60일간 서명을 받을 텐데 혹시 앞으로 서명 운동은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제가 이제 서명 운동에 대해서는 문화원장은 뭐 못 오게 돼 있다는 얘기를 유희태 군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소환제를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주민소환제를 하니까 나는 기자회견 할 테니까 준비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반대대책이 혹시 뭐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뭐 활동 계획이나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서명운동 어떤 거기서는 식으로? 이제 그 선관위에 제출을 했으니까 예.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통과가 하면 선거 운동원식으로 거기에서 서명 받을 사람을 제출하면 그 사람만이 서명을 15% 받아야 한다고 제가 알고. 전체 유권자 숫자의 한 15% 정도의 서명을 받으면 그렇죠. 그게 그러면 투표가 성립되죠. 그러니까 유희태 군수가 계속 군수직을 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일어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5% 서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직무 정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투표 때까지. 그 저기 받으면. 대통령 탄핵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탄핵이죠 이게.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헌재 결과까지 직무 정지가 되는 그리고 것처럼. 이제 15% 받으면 투표를 30%가 해야 그 투표가 인정된다고. 전체 유권자의 한 30% 정도가 그렇죠. 투표를 하고 거기서 과반을 넘으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그 아웃되는 거죠. 탄핵되는 거죠. 저 원장님은 완주군 또 이렇게 정가에서 활동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예. 그간 완주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이 있었나요? 이런 운동이 실제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다고 참 알고 내 기억에 없습니다. 처음인 거죠? 그렇죠. 하긴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통합 찬성단체 계신 분이 한번 했다 또 바로 취하했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뭐 실제 이루어진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 소환 완주군에서 이제 처음 시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저 끝으로 특히 이제 문화원 일도 그렇고 좀 완주군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처음부터 유희태 군수한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그건 저도 그
거기에 동조하겠다. 그러나 한 번도 주민 공청회를 한 적도 없고 주민 의견 수렴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완주 군민들이 이러한 군수의 행태를 볼 때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과 경찰서 조사도 성실히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거짓 없이 진실만을 밝혀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고요. 제가 24년도에 정말 행사를 치르고 지금까지 문화원장으로서 200여 명밖에 안 되던 회원을 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회원을. 그래서 군청 팀장도 거기에 대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또한 창암 2, 3만과 추사 김정희 행사를 향토 문화회관에서 치렀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성황을 이루어서 그것도 물어보니까 자기가 와서 봤습니다. 팀장이랑 과장이랑. 그랬더니 정말 행사 잘 치렀다고 군정 질문할 때 답변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문화원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됐는데 그리고 다시 상당히 억울하신 입장이시죠. 11월 17일 날 문화원의 날 행사에 우리 지나네요. 완주 신문에서는 1000여 명 참석했다고까지 신문에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안 왔습니다. 그 과장이나 팀장들이. 행정에서 나야 안 왔죠. 군수님이 안 오니까. 군수도 안 오고 축사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군수 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가서 안 왔으면 누구한테 들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어봤다고 뭐라고 하더냐,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성황리에 행사를 잘 치렀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 예산은 우리가 3억 5천에서 24년도 반토막으로 1억 7,500으로 깎였고, 직원이 3명이었는데 이제 국장을 없애버려서 2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 여러분, 이 실상을 한번 알아보시고 완주문화원이 지금 모든 사람이 못하지 않고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문화원을 말살하려고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전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들 옮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문화원은 이게 여기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산이 현이었고 향교가 있고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구도 없고 그런 곳으로 40년 넘은 그 건물로 들어가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말 문화원 관심 가지시고 정말 진솔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닌 것을 도와달라고는 않습니다. 정말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나쁘지 않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